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일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용일입니다. 세무사님, 이번 연말정산에서는요. 아이 키우는 집에 특히 좀 유리하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출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세 공제 금액을 2024년보다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네. 기본 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5만 원, 2명인 경우에는 5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95만 원까지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 아무튼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좀 많이 돌아가게 이제 바뀐 거네요. 네, 법을 잘 개정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 또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이제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닐 때 그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건 공제 항목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설된 건가요? 예. 이번 2025년 7월부터 서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여기서 2025년 7월 1일 지출이 중요합니다. 아, 그 전에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범위 한도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제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 공제 적용 범위입니다.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 같은 시설 이용료는 소득 공제가 100% 적용되지만 네.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필라테스, 크로스핏과 같은 교습 비용의 경우에는 50%만 소득 공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이제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거, 그리고 이제 수영장하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적용되지만 필라테스라든가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전액 또 공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전체 사용 금액의 50%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국세청 접속하면 그 간소화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새로 저희가 직접 챙길 것도 없이 웬만한 항목은 다 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안 뜨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은 대표적인 항목이 취약전 아동 학원비, 네. 그리고 해외 교육비, 그리고 안경 교복 구입비, 월세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해외 교육비나 월세 같은 경우는 환급액이 크므로 그렇죠.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예. 그런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종종 경정 청구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특히 홈택스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 청구를 하시면 쉽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정산 경정 청구 기한은 5년이니까 꼭 시기를 체크하셔서 경정 청구 신청하여 환급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정 청구 기한이 5년이면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예.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직업을 이제 일을 한 가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연초에 연말정산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의할 예.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부업이 증가하면서 본업 외에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잡러라고 하죠. 그렇죠. 요새. 예. 이와 같은 엔잡러 같은 경우 다중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유념할 점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종료되지 않고 2025년 전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지만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중 근로소득자나 엔잡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25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엔잡러들은 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죠. 제대로 그렇죠. 알리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연말정산 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미반영한 근로소득이나 타 소득을 함께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소액이라고 가끔 무시하다가 나중에 본세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최고의 절세는 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물가도 비싸고 또 급여는 안 오르고 어디나 이제 절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절세 꿀팁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예상세액을 점검하신 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2026년 1월 달이므로 2025년도 자료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일종의 바둑의 끝내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 중에 이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환급액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적공제를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챙기셔갖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제 제도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절세 꿀팁까지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